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친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죠.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민호 씨에게서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 문자, 카톡.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러다 큰일 나겠어. 좀 먹어야지. 친구가 죽을 떠먹여주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입맛이 없어. 그래도 몸은 챙겨야지. 이러다 쓰러지겠어. 저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쓰러지면 어때?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지. 그날 오후 친구가 외출한 사이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문득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호 씨의 문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수진아, 서연이가 밥을 안 먹어. 학교도 가지 않으려고 해. 계속 방에만 있어. 오르골만 감고 있고. 제발 한 번만 연락해줘. 그리고 마지막 문자. 오늘 서연이가 학교 계단에서 넘어졌어. 병원에 있어.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급히 민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민호 씨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어.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어느 병원이에요? 여보 와줄 거야?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다쳤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갈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괜찮겠지? 많이 다친 건 아니겠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호 씨가 복도에 서 계셨어요. 여보, 서연이는요? 어디 있어요? 치료실에 있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 발목 삐끗한 거랑 무릎 찰과상이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서연이가 내 말을 안 들어.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 자기만 찾아. 엄마 오면 그때 치료받을 거예요 라고.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서연이가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 민호 씨가 치료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침대에 누워있는 서연이가 보였어요. 무릎에 붕대가 감겨있고 발목도 부목을 대고 있었죠. 서연아. 제 목소리에 서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저는 서연이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많이 아파? 어디 다쳤어? 의사 선생님은 뭐래? 다리 다쳤어요. 근데 괜찮아요. 서연이가 작게 웃으려 했지만 금방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파요, 엄마. 많이 아파요.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엄마 정말 돌아온 거예요? 또 안 가시는 거죠? 서연이가 제 옷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서연이가 다쳐서 잠깐 온 건가요? 엄마 대답해 주세요. 또 떠나실 거예요? 서연아.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는 네가 원하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정말 엄마를 원해? 네. 원해요. 서연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없으면 저 혼자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네. 엄마가 떠나고 나서 계속 꿈을 꿨어요. 진짜 엄마도 떠나고 아줌마도 떠나고 저 혼자 남는 꿈이요. 서연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나쁜 애예요. 아줌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떠난 거죠? 아니야.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약했던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때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치료 시작해도 될까요? 네. 서연아,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 손 잡아주세요. 저는 서연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서연이 무릎을 소독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아파요라고 할 때마다 서연이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떠나지 마세요. 안 떠나, 엄마가 어디 가겠어.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안정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쉬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지? 저는 서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안한 눈빛으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갈게요. 그 말에 서연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돌아오시는 거예요?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서툴기도 해. 그래도 괜찮아? 네. 그리고 엄마는 내 친엄마를 대신할 수 없어. 친엄마는 하늘에 계시고 엄마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것도 괜찮아?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한테는 두 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엄마랑 지금 여기 계신 엄마.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서연아. 이틀 후 서연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제 손을 꽉 잡고 걸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죠. 엄마, 집에 가면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 비밀이에요. 집에 가면 알려드릴게요. 서연이가 신비롭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절뚝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오르골이었습니다. 친엄마가 남긴 고장난 오르골. 엄마, 이거요. 오르골? 네. 이거 고장났어요. 소리가 안 나요. 서연이가 오르골을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가 그렇게 아끼던 오르골.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던 그 오르골을 제게 맡기다니. 서연아,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거잖아. 엄마한테 맡겨도 돼? 네, 엄마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친엄마가 주신 거지만 엄마가 고쳐주시면 두 엄마의 사랑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오르골을 가지고 시계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수리기사님이 오르골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건데요. 태엽 부분이 망가졌네요. 고칠 수는 있는데 며칠 걸릴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꼭 고쳐주세요. 소중한 물건이신가 봐요? 네, 아주 소중한 거예요. 사흘 후 오르골을 찾으러 갔습니다. 수리기사님이 오르골을 건네며 태엽을 감아주셨어요. 그 순간 3년 만에 처음으로 오르골에서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장가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자장가.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를 불렀어요. 서연아, 나와봐.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요? 저는 오르골을 서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쳤어. 정말요? 서연이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태엽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에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와! 서연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오르골을 바라보았어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친엄마가 들려주시던 노래예요. 그래?
네, 제가 어렸을 때 자기 전에 항상 들려주셨어요. 서연이가 오르골을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서연이가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겼어요. 제 쪽에서 안아준 게 아니라 서연이가 먼저 안아준 거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엄마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밤 저는 전처지은 씨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르골 선율이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은 씨, 고마워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사진 속의 지은 씨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신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제 자리를 만들어 갈 거예요. 서연이 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사진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를 잘 돌볼게요. 약속할게요. 그때 뒤에서 민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민호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기다려주셔서. 저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사진 앞에서 오르골 선율을 들으며. 그날 밤 서연이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아직 왜? 잠 안 와? 조금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주무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서워요, 혼자. 저는 미소 지으며 이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들어와. 서연이가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응. 오르골 소리 들려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희미하게 오르골 선율이 들려왔어요. 응, 들려. 저 소리 들으면 친엄마 생각나요. 근데 이제는 슬프지 않아요. 왜? 왜냐면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요. 서연이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내일도 옆에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모레도요? 응, 그럼. 계속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응, 계속.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연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연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인가 봐.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서연이는 이제 4학년이 되었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일어났어요. 서연이가 방에서 나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처럼 제 얼굴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잘 잤어? 오늘 학예회 날이잖아. 떨려? 조금요. 근데 엄마가 올 거니까 괜찮아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제일 앞자리에서 볼 거야. 파이팅! 네. 학예회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민호 씨와 함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오셨어요. 요즘 들어 어머니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여신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서연이 순서가 언제래? 5번째요, 어머니. 그래, 떨리네. 어머니가 제 손을 툭 쳤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얘야. 네, 어머니. 고생 많았어. 서연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더 잘해야죠.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서연이 순서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6개월 전 그 공개 수업 때와 똑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4학년 2반 박서연입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오늘 저는 나의 가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자리에서 제 마음속 엄마는 하나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제게는 2명의 엄마가 있다는 걸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는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저는 그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곁에 있는 엄마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시고, 제가 아플 때 돌봐주시고, 제가 외로울 때 안아주셔요.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수진 엄마는 완벽하지 않으세요. 가끔 음식을 태우기도 하고 제 숙제를 못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더 좋아요. 완벽하지 않아서 더 진짜 가족 같거든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처음 마음을 연 건 오르골 때문이었어요. 서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친엄마가 남겨주신 오르골이 고장났을 때 저는 아무도 못 만지게 했어요. 엄마가 주신 거니까요. 근데 지금 엄마가 그걸 고쳐주셨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작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이 오르골에는 이제 2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친엄마가 주신 사랑과 지금 엄마가 고쳐주신 사랑이요. 서연이가 태엽을 감았습니다. 강당의 오르골 선율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라는 걸요. 친엄마를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엄마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2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객석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도 손수건을 꺼내셨어요. 엄마 사랑해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가 무대에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 씨도 영숙 씨도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서연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서연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정말 잘했어. 엄마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나고 우리는 가족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친엄마 산소 갈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친엄마의 산소에 제가 가도 될까?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엄마한테 소개해드려야죠. 엄마를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정말 지은 씨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연이는 꽃다발을 들고 저는 과일을 준비했어요. 산소 앞에 섰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지은 씨. 처음 뵙습니다.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 무서워 마세요. 친엄마 좋은 분이셨어요. 응.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 씨, 저는 강수진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곁에서 엄마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지은 씨처럼 완벽하지 못해요. 서툴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이 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서연이를 사랑하려고요. 서연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수진 엄마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거 맞죠? 서연이가 산소를 쓰다듬었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수진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시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저기, 그동안 미안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제게 사과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다는 거. 서연애미를 잊지 못해서. 너를 인정하기 싫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아니다, 괜찮지 않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서연애미가 하늘에서 보면 고마워할 거야. 서연이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진짜 며느리로 대할게. 늦었지만 잘 부탁한다.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지은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사진은 저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서연이를 지켜보는 동료 같았죠. 저는 사진 앞에 섰습니다. 지은 씨, 감사해요. 제게 길을 열어주셔서. 서연이한테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은 씨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은 씨 옆에서 함께 서연이를 지켜보는 자리요. 그때 서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뭐 해요? 아, 친엄마한테 인사하고 있었어. 서연이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수진 엄마 정말 좋은 분이죠? 제가 잘 골랐죠? 서연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엄마를 고른 거예요, 제가요. 엄마가 예쁘고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셔서 골랐어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서연이는 여전히 저를 가끔 엄마가 아니라 수진 엄마라고 부르고 친엄마 생각에 울기도 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전처 이야기를 하시고 저와 비교하시기도 하죠. 민호 씨는 여전히 일로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노력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어딘가에서 지은 씨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지은 씨, 저희 잘하고 있죠? 서연이 행복해 보이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을 살짝 흔들며 마치 잘하고 있어, 고마워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너머 서연이 방에서 오르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소리가 아니었어요. 희망의 소리였죠. 저는 조용히 서연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누워 오르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직 안 잤어? 네, 오르골 들으면서 자려고요. 저는 서연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예쁜 소리지? 네, 이 소리 들으면 두 엄마가 다 생각나요. 그래? 네. 친엄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이기도 하고 엄마가 고쳐주신 거이기도 하니까요.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내일도 옆에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지. 그럼 모레도요? 응. 그럼 쭉요? 저는 서연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응, 쭉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엄마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저도요, 저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완벽하지 않아도요. 서연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오르골 선율을 들으며 서연이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었어요. 엄마의 자리는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을 거라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친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연이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는 엄마와 지금 곁에서 함께하는 엄마. 두 엄마의 사랑이 서연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의 모습입니다.